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원전 8세기경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수백 년 동안의 확장을 거듭하며 지중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한 고대 로마 제국은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법과 정치, 문화, 그리고 언어는 현대 사회를 이루는 거의 모든 분야의 기틀이 되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 로마 제국이 이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유했던 강력한 무력 집단인 로마 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정을 수립한 기원전 509년에서부터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 툴루스가 폐위된 476년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의 절반이 넘는 600년이란 기간 동안 전쟁을 수행했던 로마 군단은 뛰어난 전략 전술에 기반한 군사체계를 가진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들이 진짜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굳건한 조직력과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군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예를 중시하는 로마의 군법은 철저한 상벌로도 유명했는데, 주로 전쟁에서 용맹과 용기를 보여 전우를 구하거나 큰 공을 세운 병사들은 훈장과 함께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율을 함부로 어긴 자들에겐 혹독한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볍게는 봉급을 삭탈하는 벌금형에서부터 강등과 자차는 기본에 흰색 셔츠만 입히고 부대 주위를 돌게 하며 병사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한다든지, 부대의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고, 식량으로 쓰이던 밀 대신 당시 동물이나 북방의 야만인들이 먹는 곡식으로 여겨지던 귀리를 대신 지급하는 등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처벌들이 존재했죠. 그러나 이것은 그나마 자비로운 편으로 절도를 하거나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성군기 위반의 경우 손과 코를 절단한다거나, 타령을 시도한 자나 야간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 자,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극심한 하극상을 벌인 이들은 사형에 처해져 목이 매달리거나 참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형벌 중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최악의 형벌이 존재했으니 바로 데키마티오, 우리말로 하자면 10분의 1형이란 형벌이었죠. 항명을 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퇴각하는 등의 이유로 부대 전체가 처벌 대상일 때 쓰이던 방법인데, 일단 처벌할 대상 부대를 지정하고 부대에 속한 대원들을 10명씩 나눈 뒤 일종의 제비뽑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운하게 제비에 당첨된 이들을 따로 추려내 뽑히지 않은 나머지 병사들이 당첨자들을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이용해 때려 죽이는 형벌이었죠. 단지 제비뽑기라는 지극히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행위만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생과 사가 갈리기에 엄청난 공포를 주었고, 만약 살아남더라도 같은 부대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방패와 방패로 서로를 지키던 전우를 자기 손으로 때려 죽여야 하는 이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심과 자괴감을 가져다주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시행한 기록은 정말 드물고, 군단 내에서도 항명을 하더라도 최대한 주동자와 관련 가담자만 사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저 유명한 노예 스파르타쿠스가 주축이 되어 일어난 반란인 제3차 노예전쟁 때 당시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마르쿠스 크라수스가 명령을 어기고 퇴각한 군인들에게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과거에 사라졌던 이 형벌을 다시 시행하여 로마 원로원에 큰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시 급료를 인상해달라며 파업을 한 군단에게 경고의 의미로 10분의 1형을 선고했지만 끝끝내 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후 이 형벌은 병사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낭비라는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워낙에 인상적인 형벌이다 보니 이 형벌을 부르던 이름인 데키마티오는 이후 해외에서 초토화된 상황을 부를 때 쓰는 영어 단어에 그대로 남게 되었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